이번 주의 관심사는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촉각이 곤두서 있죠. 자, 파월 의장이 연설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난 의사록과 반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오게 된다면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각종 경제 지표들, 특히 소비와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역대급 셀 코리아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인지, 도대체 언제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외국인들이 이런 수급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뜨겁죠. 일단은 1차적으로 진행했었던 공매도 금지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 일단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6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줄게 될 것인지, 또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자, 8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줄 알았더니 다음 주 월요일 한 번 더 있네요. 네. 자, 어쨌건 간에 이제 8월의 마지막 주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8월의 어떤 수익성을 그냥 계산하는 그런 시기들은 다 이번 주에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투매 양상에 따른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을 때 이 주 후반부에 끌어당기는 모습들이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시장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투매 이후에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시장 형태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증시라든지 해외 증시 쪽에 좀 이제 촉각을 곤두 세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의 이제 잭슨 홀 연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27일, 28일 정도 나와 있고요. 27일이니까 우리나라는 28일 날, 네, 금요일 날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야기도 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지표들이 이제 대기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와 그다음에 연준의 입장, 이런 입장 표면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인데, 여기서 이제 좋은 식의 어떤 좋은 평가가 좀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인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파월 의장의 그런 연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면은요, 지난주에 이제 FOMC 의사록을 공개했죠. 그러면서 FOMC 의사록에서는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중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안으로 금리를 동결한다든지 양적 완화, 필요하면 더 하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런 의사록에서 지금 시장이 받아들였던 부분들은 그렇게 경제가 안 좋았어?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 라는 식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 시장으로의 어떤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신흥국,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 좋게 작용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요, 물가가 과열될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또 결정되기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이번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좀 나오게 될 것이다 생각되어 있는데,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것은 딱 그겁니다. 명확한 방침, 일정표,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자, 이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해내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된다라면, 네,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다시 한번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즉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 경제가 불안하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본다면 위험한 시장, 즉 이머징 마켓 쪽에 매수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진행을 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그 연준 의장의 그런 연설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만한 것은 이제 경제지표겠죠. 이제 7월 개인 소비 지출, 그 다음에 개인 소득, 이런 지표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일단은 그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참여 중인 이런 그 개인 소비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반 소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그 지출이 얼만큼 될 것이냐.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둔화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소비 지출이 이제 1.5%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6월 달엔 무려 5.6%나 증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증가폭이 좀 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증가를 하기는 하는데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부담감이 좀 생겨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8월 달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92.6에서 92.1로 소폭 하락했을 것이다. 즉 소비자가 신뢰하는 그 지표 자체도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7월 달에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이제 포함이 될 것이냐가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내구재 같은 경우는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사용 연한이 길고 가격이 비싼 것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건데 이 내구재 수주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구재가 늘어났느냐 아니면 줄어들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 경제가 좋아졌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업들이 이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포지션도 만들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 국내 총생산 GDP 수정치도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소폭 개선됐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32.9% 감소해서 32.4%로 아주 소폭 개선됐을 것이다인데 일단은 뭐 감소율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들은 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지금 이번 주에 질비하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핵심은 그거예요. 경기가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그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조금 애매하죠. 경제 지표들이. 그래서 경제 지표들은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은 파월 의장의 연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는 이번에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긴장감, 미중 무역 합의, 미중 갈등 이런 부분들인데 중국은 이제 지난주에 미국과 조만간 회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미국의 주요 당국자들도 중국이 농산물 구매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 합의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의가 조만간 열리게 되고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미중 무역 관계의 개선에 따른 기대치가 또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되겠습니다. 근데 뭐 양 국가가 서로 갈등을 보일 수도 있겠죠. 뭐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협의 도중에 싸워버린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에서는 그 무역 합의의 어떤 파기 이러한 그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선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국이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요. 갈등이 불거지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진다면 시장은 크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 정리해보면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뭔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그 다음에 경제지표는 계속 좋지 않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좋게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 위주의 장세가 또 계속 연결될 것인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료들이 국내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지는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외국인들이 역대급 셀코리아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 비중이 3년 반 만에 최소치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3월달에 폭락장 이후에 무려 12.7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 신흥국 시장의 경기 침체를 너무 많이 갖고 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신흥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에 좀 껄끄러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었을 텐데, 이제 2차 재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를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일각에서 일단 선진국과의 가격 괴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선진국 시장이 계속 매수가 몰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신흥국 시장은 많이 못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가격 괴리율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평가, 그것으로 인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신흥국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심이죠. 의심병.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의심병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증시 상황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 재확산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불거져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위축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엄중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개선이 되어야지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뭐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베팅을 해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직접 투자 쪽으로 신흥국 쪽으로는 잘 들어오지 않고 있다. 또 패시브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펀드 쪽인데요. 이쪽으로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이렇게 직접 투자 쪽으로 많이들 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죠. 뭐 그 미국 시장 같은 데서 기술주만 공략 잘해도 돈 많이 벌 텐데 굳이 한국 시장까지 와서 또는 이머징 마켓까지 와서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아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빨리 개선이 돼서 이런 이머징 마켓 쪽에 있는 국가들의 실적, 즉 기업의 국가의 어떤 성장력이 계속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선진시장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의 매도 동향은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들은 역시 또 지켜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재료가 나타나고 어떤 식으로 재료가 변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추가 연장할 것이다. 이게 딱 나와버렸죠?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뭐 사실상 연장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죠? 네, 부총리 겸 계획지정부 장관이 지금 여러가지 경제 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즉,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금융위원회를 포함해서 관련 기관 간에 조만간 조율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것은 뭐냐면 정부가 공매도의 금지를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거 딱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회, 정부 이런 쪽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 연장이 뜻을 모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당의 뜻이겠죠. 뭐 정부의 뜻은 또 여당의 뜻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결론이 났다. 그래서 이번에는 6개월간의 공매도 금지가 또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겨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겠죠.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연장하는 것. 이거 얼마든지 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마음 놓고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금지였기 때문에 뭔가 이제 조금 시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섭섭하다,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제 금지가 된 상태가 되면은 외국인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기가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증시 상황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데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힘, 역량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어쨌건 공매도 때문에 증시가 못 올라갔다라는 것에 계속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매도 금지는 일단 추가적으로 6개월간 연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말씀드렸듯이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증시 주변 자금들이 우르르 몰릴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공매도를 금지하게 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피해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고 투자자들이 힘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장세 속에서도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피해야 한다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관점들은 뭐 일단 당장은 뭐 나쁜 소식은 없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별로는 티격태격하는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보시고 유지하셔도 아무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에서는 파월의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비자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결과물이 썩 좋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어떻게든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외국인들이 역대급 셀코리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뭔가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지루함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진시장에서의 어떤 그 괴리율이라든지 또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머징 마켓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 시기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이 6개월간 연기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연장 시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그 공매도 같은 경우는 내년 한 3월 정도까지는 절대적인 그 금지 조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길만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건 간에 지금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금지가 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면 당연히 금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이나 시세 폭락 등 값이 쌀 때는 단호하게 매수하라. 매수한 후에는 가격이 오를 때까지, 즉 시장의 가격, 평가 가격이 높아질 때까지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일단은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불황이나 시세 폭락, 지금과 같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주식에 손을 놓고 있으면 다음에 복귀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뭐라도 하나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부담이 없는 선에서 주식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같은 상황을 일단 잘 극복해내고 나면 다음에는 비슷한 상황이 오더라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자, 월요일이라 조금은 힘드실 수 있겠지만 힘내시고요. 자, 오늘도 변동성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